사실 진짜 중요해요, 이거. 같은 경우도 우리가 피부 면역이나 피부 염증과 관련이 있어요. 자체가 피부 미백에 되게 도움이 돼요. 얘네들도 이랑 같이 멜라닌 생성을 좀 억제해주는 성분이 있거든요. 저번에 그 침실에 약국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작은 약국? 왜요? 근데 침실 공개까지 해야 돼요? 그거 안 보여주시면 좀 구독자분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침실 공개는 진짜 좀 부담스러운데, 그러면 우리 침실 중에서 그 약장 부분만 조심스럽게 찍어볼까요? 그래서 여기 부분만 여기 이게 뭐야? 이상한 거 있는 거. 어쨌든 여기 제 비상약들이 사실 되게 많고요. 약간 의사들의 직업병 같은 거예요. 아니 의사분들은 이렇게 약 집에 하나씩 있는 건가요? 일단? 사실 제 직업병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제가 좀 루틴하게 먹는 영양제들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이건 약간 비상약들이고, 여기에 있는 2접시. 이거는 제가 거의 매일 먹는 약들인데, 이것만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 뭐 있는지. 근데 이건 다 비상약들이어서 비상약들인데 보통 이제 연고들이고요. 제가 원래 아토피가 있어요. 아토피가 좀 심해서 아토피 연고들이랑, 이거는 여드름 겸 항노화 연고, 항생제 연고. 와. 그래서 얘네들도 그때그때 쓰는 그런 연고들입니다. 대박이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피부를 위해서 먹는 거, 영양제, 고정된 아침 루틴. 그래서 실제로 제가 피부 위해서 먹는 영양제들은 이렇게 있어요. 총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원래 8개인데? 여기에 유산균. 유산균. 근데 유산균은 지금 딱 떨어졌는데, 제가 유산균을 사러 갈 시간이 없어서 여기에 유산균까지. 제가 아마 이전 영상에 언급한지 모르겠는데, 람노서스라는 유산균 균주가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좀 피부에 많이 연구가 된 유산균이거든요. 약국에서 람노서스 균주로 된 저는 락스타라는 유산균을 먹고 있어요. 광고는 아니고 제가 먹는 유산균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사실 진짜 중요해요, 이거. 디카맥스 D. 뭐냐면 비타민 D거든요. 비타민 C 같은 거는 뭐 레몬이나 과일이나 먹는 걸로 사실 충분히 음식에서 되잖아요. 근데 비타민 D는 먹는 걸로 거의 해결이 안 돼요. 유일하게 우리가 비타민 D를 충족시킬 수 있는 건 햇빛 받아서 비타민 D를 합성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사실 햇빛을 되게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피부 노화의 주범이니까. 그러면 비타민 D는 먹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얘네들은 피부에 굉장히 중요해요. 비타민 D가 실제로 피부 염증을 좀 줄여주고, 여드름이나 이런 것들에도 조금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피부 진정 재생에도 도움이 되는 성분이니까 비타민 D는 꼭 먹어야 되고, 특히 한국인들은 우리가 피 뽑아서 비타민 D 레벨 수치를 보면요, 한 10명 중에 7, 8명은 다 비타민 D 감소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평소에 햇빛을 많이 안 받는 생활 습관을 갖고 있잖아요. 비타민 D는 웬만하면 꼭 다 먹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디카맥스 D 정. 뭐 꼭 이걸 드시라는 건 아니고 비타민 D를 드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려은단 비타민 C. 고려온단이 유명하죠. 엄청 신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뭐 이거 제가 깨물어 먹진 않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크게 미백에도 도움이 되고, 비타민 C는 우리가 바르는 거, 제 모닝 루틴 때 했었잖아요. 미백에도 사실 우리가 멜라닌 색소를 합성하는 걸 억제해주는 성분이 있으니까 피부가 하얘지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피부 진피는 콜라겐 성분이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콜라겐을 합성하는데도 비타민 C는 되게 중요한 성분이에요. 그래서 피부가 탱탱해지고 하얘지고 싶다면 비타민 C도 필수로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오메가3 같은 경우도 우리가 피부 면역이나 피부 염증과 관련이 있어요. 실제로 여드름 환자들한테도 오메가3를 먹인 그룹이 여드름이 보조적으로 덜 난다는 그런 연구들도 있거든요. 여드름 영양제 되게 많아요. 피디님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댓글에도 여드름 영양제 광고 댓글이 은근히 하나씩 달리거든요. 진짜요? 이거는 뭐 편집하셔도 되는데, 하여튼 그런 거에 돈 쓰느니 검증된 성분 오메가3를 드셔라. 근데 이건 자를 거죠. 위험할 것 같은데. 저는 노르딕 이 RTG 오메가3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좀 찾아보고 먹은 거긴 해요. 이거 당연히 내돈내산이고 광고 아니고, 이 오메가3 중에서도 담백하루, 얘네 우리나라 건데 얘네들이 산패가 잘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기름이 뭐 올리브유나 이런 거 뚜껑 열어놓으면 공기랑 반응해서 산화되잖아요. 근데 이게 산화되지 잘 않게끔 하고 있다고 해서 저는 이걸로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루타치온. 얘는 솔직히 말해서 열심히 찾아보고 사 먹은 건 아니고, 글루타치온 자체가 피부 미백에 되게 도움이 돼요. 얘네들 건강기능식품으로 엄청 이것저것 브랜드 많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일반 의약품으로 나온 약국에서 산 거여서 저는 이거 아침 저녁으로 먹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먹으니까 원래 얘만 먹고 최근에 얘네들을 추가한 거거든요. 확실히 피부톤이 좀 밝아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저는 타치온 피부 미백 때문에 먹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 엘시스테인이라는 성분, 얘네들도 글루타치온이랑 같이 멜라닌 생성을 좀 억제해주는 성분이 있거든요. 얘네들도 피부 미백에 도움이 돼서 얘랑 비타민 C 이거 세 개는 피부 미백을 위해 먹고 있습니다. 미백템. 그리고 마지막 L-카르노신이라는 성분인데요. 제가 정말 피부랑 노화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컨셉 하나가 당화예요. 황당화. PD님 저랑 이제 많이 찍어봤으니까 제가 절대 안 먹는 거 하나는 단 음료, 혈당 스파이크 올리는 거 잘 안 먹는다고 많이 말을 했잖아요. 결국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늙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당 독소거든요. 그 우리 뭐 오징어 게임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달고나 이렇게 하면 얘네들이 카라멜 녹다가 점점 갈색으로 변하면서 굳어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당화 현상인데 우리 피부에도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피부가 까맣고 하얗고 이거 말고도 똑같이 좀 피부톤이 밝은데 누구는 좀 누렇게 칙칙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는 그냥 맑은데 그게 멜라닌 색소 까맣고 하얗고가 아니라 그 당화된 당독소 때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L-카르노신 성분은 그 당독소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얘네들이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특히 단 음식 많이 먹거나 내가 탄수화물 많이 먹거나 이런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당화 과정, 당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L-카르노신 먹는 거 좀 추천드려요. 아유, 집 가서 바로 구매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피부를 위해 먹고 있고, 얘는 하나 남은 거 아니에요? 사실 이 전체 중에서 저는 하나만 먹으라면 이거 먹을 건데 이거는 좀 아보다트라는 탈모약이 그래서 머리카락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보다트는 저는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자분들은, 가임기 여성분들은 먹으면 안 되는 약이에요. 예, 호르몬 관련 약이어가지고 이것도 꼭 전문의 처방 하에서 먹어야 되는 약입니다. 저는 아침에 그냥 먹고 가는 편이에요. 대신 비타민C 같은 경우는 아침에 빈속에 먹으면 좀 속 쓰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 약하신 분들은 얘들은 아침에 먹기보다는 저녁에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뭐 사실 유산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식후에 먹게 되면 밥 먹으면 소화를 시키려고 막 위산이 분비되잖아요. 근데 유산균은 사실 균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상태로 장까지 가는 게 중요해서 얘네들은 식후에 먹는 것보다는 빈속에 먹어야 오히려 잘 보호가 되겠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루틴하게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아침이 제일 좋다 해서 아침에 먹으려고 했는데 내 루틴이 아침에 여유가 없는 루틴이야. 그러면 이상적으로는 아침이 좋아도 계속 까먹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본인한테 맞는 게 아니고 내 일상 루틴을 고려했을 때 내가 어디에 넣는 게 제일 좀 편하다 해서 맞춰 나가는 게 저는 그게 제일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딱 무인도에 3개만 가지고 갈 수 있다. 무인도에 3개? 일단 이거 이거는 무조건 1등. 탈모약 하나. 무인도는 이제 아무래도 햇빛을 많이 받을 거잖아요. 중요도만 따져. 아, 중요도? 중요도만 따져서. 그러면 아무래도 비타민 D랑 비타민 C인 것 같아요. 비타민 C. 그러니까 아무래도 확실히 유명한 것들 있잖아요. 그게 그만큼 연구가 많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얘네들이 사실 제일 중요하고, 뭐 그 다음에 유명한 순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오메가3, 그 다음에 이제 얘네 3개는 비슷하고, 탈모약은 저만 먹는 거고, 그 다음에 탈모약에 관련돼서 몇 가지만 살짝만 말하면 너무 무서워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일 무서워하는 질문 하나 뭔지 알아요? 성기는? 오! 그것도 맞아요. 그거는 좀 부끄러우니까 빼고,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 라는 질문이 계속 많거든요. 탈모약 그거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는데, 근데 그 질문의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면 한 번 먹다가 끊었을 때 먹기 전보다 더 심해지느냐 라는 걸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전혀 그건 아니고 먹기 전의 속도처럼 다시 원래대로 빠지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1년을 먹고 끊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1년 먹은 게 아무 의미가 없냐? 그건 아니고 1년 동안 빠질 머리를 1년만큼 얘가 세이빙을 해준 거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원래 빠지던 속도로 빠지니까 1년 동안 안 먹었던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머리숱이 많은 상태에서 다시 조금씩 빠지는 거겠죠? 이해가 되나요? 어떻게 보면 유지하려고 먹는 거네요.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효과를 계속 유지하려면 평생 먹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럼 평생 먹어야 되는 게 몸에 해롭냐? 사실 이게 중요한 또 문제잖아요. 보통은 그렇지 않아요. 뭐 이거를 먹으면서 꼭 간 수치 검사나 이런 걸 할 필요는 없고, 건강한 성인이라면 보통은 이제 평생 먹어도 대세에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 관련해서 먹는 영양제들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서 저는 조금 근거 수준이 높은 순서대로 먹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비타민 D나 비타민 C,
오메가3 유명한 거 외에도 미백을 위해서 글루타치온, L시스테인, 카르노신 이런 성분들을 먹고 있고, 특히 이제 카르노신 같은 경우는 피부 노화 예방, 노화 중에서도 우리가 단 거, 슈가 스파이크 걔네들을 좀 예방해주는 의미에서 먹고 있습니다. 얘는 하루에 2알 아침 저녁으로 먹으라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솔직히 하루에 1알만 먹고 있어요. 못 지킬 거를 하느니 그냥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부과 의사가 먹고 있는 영양제를 봤는데요. 내가 피부를 하얗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 바르는 것뿐만 아니라 먹는 것도 잘 챙겨 먹고 있어요. 영양제는 이런 식으로 먹고 있고, 근데 제가 사실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제가 오늘 영양제를 다뤘지만 먹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다음에는 먹는 것도 좀 다뤄볼 거고, 내가 먹는 거는 진짜 나쁜 것들 다 먹는데 영양제 먹는다고 절대 좋아질 거 기대하시면 안 되거든요. 먹는 거를 먼저 잘 먹고 거기서 더 좋아지려고 먹는 거지, 먹는 거 맨날 정기푸드 먹고 뭐 피디님 같이 라면에 김밥만 먹고 하면 그거 아무리 카르노신 내가 때려 부어봤자 안 돼요. 그러니까 먹는 거부터 건강하게 드시고 거기서 내가 더 하고 싶다 하면 먹는 거니까 절대 막 이거를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케이, 그럼 저는 구매 취소할게요. 그래서 먹는 것도 잘 건강하게 먹고 영양제도 추가적으로 챙겨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또 봐요.